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에 반짝도 반등이 나와주긴 했었죠.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코인의 좀 개별 이슈 대비보다는 오히려 이제 주식 기반에 있는 내용이 좀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서클에 따른 실적이 나와 주었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나와 주었냐? 엄청 좋게 나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월 25일 기준점으로 나왔고요. 35% 급등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도 상당히 좋게 흘러갔는데요. 그래서 4분기 매출이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좀 보게 되면 이제 유통 비용 차감 후에 매출도 136%나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주당 EPS도 마진율도 상당히 개선이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조금 아쉬웠던 건 이제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에서 지급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52% 증가를 좀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또 지표 중에 하나가 USDC 유통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72%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전체 시장 점유율 추이는 28%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향후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주요 내용 중에 하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형태로 흘러갈 거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테더보다는 오히려 USDC가 얼마나 성장을 빨리 해주느냐에 따라서 좀 이야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테더 자체에서는 아무래도 아시아장이나 주요 부분에서 좀 강세를 보여주어야지 이제 테더도 조금 더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이것저것 뭐 규제 뭐 많이 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성장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시점에 USDC가 좀 더 분발을 해서 성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과가 나올 만한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주요 파트너십이 인투이트, 그다음고 비자, 폴리마켓, 캐시앱, 구스토, JP모건, 마스터카드 이런 쪽에서 파트너십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이 파트너십에 따른 추이에 따른 효과가 분명히 나중에 많이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비자 분석에 따르면요, 이번에 거래량 점유율이 전분기 대비 39%에서 50%나 상승을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그만큼은 많은 점유율 부분이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걸 검증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이제 금리 인하 부분이 그래도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는 나와 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시점을 일단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서클을 그 이후에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번에 좀 크게 반등이 나왔고 그걸로 인해서 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더 좋은 성과가 나와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클의 실적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니 숏 스퀴즈가 나와서 이제 이번에 급등이 나왔고 그게 방향성을 조금 틀어주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계속 더 급등이 나와 주었다는 걸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조금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 CX 거래에서 총 유출량이 좀 증가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이미 답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국장이 워낙 세다 보니까 아마도 거기서 좀 더 땡기지 않았을까, 손절하고 좀 떠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제 고객 예탁금 추이도 역대급을 지금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의 이쪽으로 자금이 다 빨려 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국민연금도 이번에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거의 200조가 넘는 돈을 이번에 벌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장난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국민연금도 약간의 손실이 날 수 있는 포인트는 MSTR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4분기에 지분의 20%를 확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4분기 때 대부분 연기금이 MSTR 쪽을 좀 비중을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비트와인도 대부분 비중을 확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연기금에 따른 생각은 어느 쪽 방향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기보다는 최장기 비중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추이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제 코스피가 잠깐 조정에 나왔던 6,200선이었는데 이때 외국인이 7조 원을 팔았는데 개인이 6.2조 원으로 어느 정도 그걸 다 매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어느 쪽으로 다 흘러가고 있냐면 대부분 국장으로 흡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비트코인은 이 시점에서 대부분 비수기 라인대를 지금 거쳐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 400일 저번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마스터 플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지금 140일째를 채워가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극복을 하고 어떤 전략으로 갈 것인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누차 매번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코인 시장도 생각보다는 사이즈가 많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모건스탠이나 JP모건 쪽에서 계속해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밝혀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이 시점에서 ETF를 무조건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이제 계속 서류 제출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에 제토시가 블록의 직원의 40%를 감원을 하면서 수평적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AI 에이전트가 조금 더 많이 생기다 보면 아마도 좀 규모가 있는 대기업도 아마 소수 직원들 위주로 좀 돌아가는 형태가 되니 이게 엄밀히 따지면 거버넌스에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독재적인 추이로 갈 것인지 이거는 좀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적인 추이의 방향성도 독자적으로 가는 게 좋을 수 있는 회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기도 하는데 이제 코인들도 그게 이제 좋은 영향으로 좀 가주길 바랄 뿐인데 대부분 이때까지 동향을 보게 되면 좋은 방향으로 갔던 코인은 극소수고 대부분 이렇습니다. 에이블랩스 요즘에 계속해서 좀 시끄럽게 하긴 하는데 요점만 이야기를 하면 이때까지 근황적 추이에서도 말 그대로 좀 좋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떠나갔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견제와 성장 방해가 좀 있었고, 그리고 프론트엔드와 수많은 오류와 문제점이 좀 있었고, 그리고 성과도 많이 이루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에이블랩스가 이제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나 코인베이스 파트너십을 가져온다고 열심히 떠들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다 딜이 실패를 하고 성공했던 건 다 한 개도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과거에 있었던 코인들도 이제는 AI가 엄청나게 성과를 내게 되면 그 AI 부분에 따른 또 다른 성공 구도를 달리고 있는 그 AI 코인들이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이런 애들의 순수한 거짓말 부분에 속아 넘어갔던 코인들은 다 정리가 되면서 오히려 그냥 AI 자체에 있는 코인을 좀 더 신뢰성이 높아지는 형태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좀 이런 안 좋은 소식보다 좀 더 좋아지는 패턴에 있는 내용들이 더 많이 나와주길 바랄 뿐인데 한동안 또 잠잠하다가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저는 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 다음으로 커뮤니티에서 또 가지고 왔던 글 중에 하나인데요. 나도 국민시드 가보자 라고 해서 이제 선물 4년 만에 퇴학을 당했다. 즉 좋은 결과를 못 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면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걸 하라고 했죠. 남 좋은 일 시키지 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오히려 그냥 레퍼럴을 조장한 선물 코인 거래소를 할 바에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말 그대로 청산이 없는 그냥 레버리지 ETF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존버하면 어차피 비용이 나가더라도 상장 폐지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결과값으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을 챙기는 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이더리움 재단에서 이더 3년 계획 스트로 맵을 공개를 해서 나왔는데 뭐 그렇게 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별로 없고, 이제 좀 눈에 띄는 내용 중에 하나는 양자 컴퓨터의 위협에 대응하는 포스트 양자 레이어 1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상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좀 마음이 많이 흔들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국장은 뭐 나날이 계속 성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다가 투자를 할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돈이 잘 벌리는 쪽으로 돈을 이동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쪽 대비보다는 돈을 더 많이 벌어다 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렇게까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까지 달려줄지는 몰랐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런 형태가 한동안 올해까지는 계속 이대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전히 남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할 때 항상 조용하게 묵묵하게 그 전에 선침해를 계속 모아가지고 꾸준하게 모았던 결과값이 훨씬 더 빛을 발했던 추이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지금의 포지션의 절반은 분이 항상 자산에 따른 이동은 여전히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유연하게 해야 돈이 벌립니다. 돈이 몰리는 쪽의 절반을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나머지 절반은 이제 코인에 계속 투자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평단 관리를 잘 해 나가면서 계속 재투자를 이어나가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게 나중에 자산가가 되었을 때도 자기의 포트폴리오 관리에 있는 능력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보너 안목도 키워주고요. 그리고 자산에 따른 이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눈에 잘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